핵심만 쏙심의 수학.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11과 플러스 7의 덧셈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호를 생략하고 11과 7을 더한 18이 답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생략된 부호 플러스를 표현하면 플러스 18이 됩니다. 보았더니 우리가 공통인 부호를 써주고 뒤에는 수끼리 더한 값을 붙여주면 되죠? 이와 같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공통인 부호에다 수의 절대값의 합을 쓰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7의 합을 구해볼게요. 두 수의 부호가 같으므로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먼저 써주고요. 수의 절대값 11과 7을 더한 18을 적어줍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끼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조금 쉽게 그냥 부호 떼고 숫자만 단순하게 읽으면 됩니다. 예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플러스 23 더하기 플러스 9는 그렇지 두 수의 부호가 플러스로 같기 때문에 공통인 부호 플러스를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 수끼리 덧셈인 23과 9의 합 31을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8 더하기 마이너스 5는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합인 23을 써주면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호가 다른 두 수 플러스 11과 마이너스 7의 합을 구해볼게요. 두 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수는 누구예요? 그렇지, 플러스 11의 절대값이 더 크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가지고 오고요. 뒤에는 11과 7의 차인 4를 붙여주면 플러스 4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의 차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절대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돼요. 마이너스 11 더하기 플러스 7은 어떻게 계산 결과가 나올까요? 우선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을 비교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이 더 크므로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절대값의 차, 다시 말하면 11에서 7을 뺀 4를 적어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21과 마이너스 8의 합은 두 수의 부호가 다른 경우죠. 절대값이 플러스 21이 더 크므로 부호는 플러스를 적어주고요. 21과 8의 차이인 13을 적어주면 플러스 13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8 더하기 플러스 8은 절대값이 마이너스 18이 더 크죠. 부호 마이너스 적어주고요. 두 절대값의 차인 10을 붙여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의 덧셈도 규칙은 똑같아요. 분수 계산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대로 부호가 같으면 공통인 부호에다가 절대값의 합을 써주고 부호가 다르면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에다가 절대값의 차를 적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2와 플러스 5분의 4의 합은 부호가 다른 경우죠. 절대값을 비교할 건데 절대값이 플러스 5분의 4가 더 크므로 플러스 부호를 써주고요. 두 절대값의 차, 즉 5분의 4에서 5분의 1을 뺀 5분의 1을 붙여주면 플러스 5분의 2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나 유리수의 덧셈은 우선 두 수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먼저 판단한 후에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 맞는 규칙에 따라서 유리수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덧셈의 연산법칙은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하는 두 수의 순서가 바뀌어도 그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두 수의 위치가 바뀌는 거라서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번에는 세수 ABC가 있는데요.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하고 뒤에 수를 더하나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한 후 앞에 수를 더하나 그 결과가 같다는 거고요. 이를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덧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3개 이상 수를 더할 때는요. 그냥 내가 먼저 더하고 싶은 것끼리 먼저 뽑아와서 계산하면 됩니다. 즉 어떤 순서로 더하거나 어떤 두 수를 먼저 더하더라도 그 결과는 항상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용한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덧셈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고요. 만약에 뺄셈이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연산법칙들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가장 먼저
연산이 덧셈으로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덧셈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편한 대로 실수하지 않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단원은 무조건 얘를 많이 풀어보면서 연산 자체가 그냥 자동적으로 풀어질 때까지 많이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총 6개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이 있는데요. 잠시 강의를 멈추고 노트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뒤 강의를 재생하면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덧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두 수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겁니다. 1번, 두 수의 부호가 같죠? 따라서 공통인 부호 플러스에 두 수의 절대값의 합 13과 5를 더한 18을 써주면 됩니다. 2번, 두 수의 부호가 역시나 같죠? 따라서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적어주고요. 18과 7의 합인 25를 적어주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지, 덧셈 기호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덧셈 기호밖에 없는데 두 수의 부호가 같아요. 그럴 때는 공통인 부호를 먼저 써주고요. 절대값의 합 11과 7을 더한 18을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두 수의 부호가 같으니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에 1.1과 7.3을 더하면 8.4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8.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넘어갈게요. 두 수를 보니 부호가 다르죠? 그럴 때는 누가 더 절대값이 큰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절대값이 더 큰 수는 마이너스 3분의 14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고요.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어서 붙여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 확인할게요. 6번 문제가 위에 있는 5문제랑 조금 다르게 기분 나쁜 이유는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형태를 맞추어 주는 게 좋아요. 모두 다 소수 형태로 해주던지 모두 다 분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은 형태도 다른데 두 수의 부호도 다르죠. 따라서 누가 더 절대값이 큰지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딱히 비교할 필요도 없이 4분의 7이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분의 7이 더 큰 수가 됩니다. 부호는 플러스를 가지고 오고요. 절대값이 큰 수 4분의 7에서 작은 수 0.5인 10분의 5를 빼주면 통분해야 되겠죠? 플러스에 20분의 35 마이너스 20분의 10을 하면 플러스 20분의 25가 나옵니다. 약분하면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두 수 마이너스 3분의 2와 플러스 1의 위치가 바뀌었죠? 순서를 바꾸어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 덧셈의 교환법칙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줄을 봤더니 이번에는 분수끼리끼리 먼저 계산하라고 괄호로 묶어줍니다. 온 가족 결합 할인 덧셈의 결합법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연산을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교과서와 집에 있는 문제집을 모두 꺼내서 관련된 연산 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